안녕하세요, 김형사입니다. 택배 1년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전역 1년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택배 1년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동안 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자 제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걸 도전해보고자 여러가지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데스크 인테리어, 데스크 셋업이라고 하는 데스크 인테리어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서 보시는 것처럼 컨셉이 확실한 데스크 인테리어를 만들었고, 여기에 모니터 뒤에 조명도 좀 많이 달고 벽에도 조명을 달고 여러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컨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것보다 좋게 컴퓨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를 192기가까지 늘리면 가능해요. 그 외에는 게임과 작업 성능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스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작업 공간도 하나 만들어뒀고 전체적인 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됐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말이 남자의 로망이다. 그러고 얼마가 들었냐 했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전액 현금 결제. 요 전액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마지막에 몇 가지 더 언급을 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관련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채널도 하나 만들었고 지금은 예고편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는 채널이랑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좀 애먹고 있고 몇 가지 강의를 또 수강을 해야 돼요. 원래 계획은 배송 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고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몇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자, 일단 택배 1년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제가 24년 6월부터 외곽 지역 배송을 먼저 시작했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캡틴 김상우님 채널에 올라가 있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떤 구역이고 어떤 스타일로 배송을 했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년 4월 20일부터 시내 지역에 대한 배송을 시작했어요.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제가 기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집이 얼마 없고 논밭이 많고 이 점부터 여기 끝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약 650m인데 이 안에 물건이 10개, 적으면 두세 개 나오기도 하고 많아야 20개를 안 넘겼는데 지금 가는 새로운 구역은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가 416m. 이 범위 안에 하루에 150개가 넘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하던 지번구역 빌라 구역을 보시면은 빌라가 몇 개 없고 띄엄띄엄 있고 공터가 많죠. 그런데 지금 가는 빌라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운행하는 거리가 기존에는 120km에서 130km가 나왔는데 지금은 65에서 70km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계산해서 하루에 5, 60km 정도 운전하는 시간만 빼도 시간적으로 정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 유류비는 월 5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구역을 갈 때 저희 팀장님이 했던 얘기가 제 구역보다 20만원 정도 더 벌릴 거고 정말 물량이 많을 때는 40만원까지도 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서 한 달을 해보니까 기존 구역보다 50만원이 더 벌리고 기름값은 20만원이 덜 나갔어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일찍 끝나고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같은 일수를 일했을 때 50만원을 더 벌었다는 건 일찍 퇴근을 하지 못했다. 기존처럼 동일하게 퇴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걸 보고 주변에서는 일복이 많다. 일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찍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냥 비슷하게 들어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왔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제가 종합소득세가 17만원, 지방세까지 합치면 19만원 정도, 1년에 소득세가 19만원이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지금 하는 구역이 일반적인 평범한 택배 구역인데 연간 지출 비용을 월별로 한번 따져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 나오고 유류비는 35만원, 엔진오일 3만원, 타이어 5만원, 기타 수리비가 한 5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가 한 달 기준으로 약 3만원. 제가 작년에 6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만원이 나온 거고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30만원에서 많으면 40만원까지도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보통 3만원으로 잡았고 소득이 낮게 잡히면 건보료가 싸져요. 건보료가 한 15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나간다. 그래서 한 달에 지출이 약 110만원. 월 110만원의 지출 안에는 3대 보험료, 건보료랑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소득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출퇴근 비용이랑 차량 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뺀 남는 돈 100%가 내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돈. 보통 월
수익 물어볼 때 세전이냐 세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계산하는 내용에는 출퇴근 비용이나 업무상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자면 세탁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진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익을 인증한 게 6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나 600만 원을 살짝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비용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여기에 110만 원을 빼면 490만 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한 달에 22일 혹은 23일 근무하고 8일 휴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주 1회만 휴무를 한다면 여기서 8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저도 처음 시작하고 군대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좋은 점만 보였지만 현실적인 내용들도 좀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 이틀, 정확히 얘기하면 6일이라고 이틀 쉬는 이 이틀 연속의 휴무를 주는 대리점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최근에는 격주로 이틀 휴무를 주는 데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매주 이틀 연속으로 휴무를 주는 대리점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제가 지난주 휴무 이틀 중에 하루를 나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사장님 한 분이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시면서 하루만 쉬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일을 했고, 하루만 쉬고 다시 6일을 일하니까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매주 하루만 쉬고 하다가는 정말 몸이 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쉰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루 대신 나간 거는 이번 주에 3일 연속으로 휴무를 하고 있어요. 쿠팡은 공식적으로 7일 연속 입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일 연속 휴무를 하고 다시 6일을 일할 예정이에요. 물론 비공식적으로 7일 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 제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루에 10,000보에서 17,000보, 대략 10km 정도 걷고 많아야 15km 걷고, 오른층 수도 정말 많을 때 37층, 적으면 3층, 심지어 0층인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는 구역이 일반적인 택배 구역인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 하루에 33,000보, 30,000보, 28,000보, 그리고 올라간 계단은 90층, 93층, 69층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루에 걸어서 22에서 26km를 매일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존 구역도 처음 할 때 아마 2주차나 3주차 혹은 한 달차 영상에 몸이 힘들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는데, 그 뒤로 몸이 적응돼서 솔직히 힘든 걸 거의 못 느끼다가 이 새로운 구역에 오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기존에 좀 몸이 편한 구역에서 택배를 하면서 택배에 필요한 근육들이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이 구역으로 넘어왔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 처음부터 이 구역에서 시작했으면 힘들어서 못 버티거나 몸이 망가지는 부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쿠팡은 간절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운이 좋게 몸이 편한 데서 적응을 하고 이런 구역으로 넘어온 케이스고, 추가적으로 대리점 자체가 2일 연속 휴무를 하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적응하고 좀 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 구역이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구역도 편한 구역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2-3달 정도 지나서 몸이 적응하면 힘들다라는 느낌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6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월 400만 원대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에 물량 160개 정도. 근데 이것도 2회전을 돌아야 되니까 10시간 정도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값 빼면 10시간에 10만 원 정도. 근데 기름값만 빠지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 부가세도 또 빼야 되고 이것저것 빼다 보면 알바비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부족해서 주변에 물량을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들, 오늘 물량 좀 많으시면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회전 나갈 때, 오전에 나갈 때 보면 다른 분들 중에 가끔 100개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 차가 텅 비고 바닥에만 물건들이 깔려있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돈이 잘 벌리거나 좋은 자리 불가능하죠. 짜투리 구역을 모아서 받아하거나 아니면 물량이 많아져서 구역이 나눠지는 곳들이 있어요. 원래는 한 구역이었는데 한 사람이 커버를 못하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그 나눈 구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역을 나누면 반으로 안 나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만큼 나누고 나머지를 나눠주겠죠. 아니면 제가 처음 했던 구역, 그런 외곽 구역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름을 많이 먹는 곳에서 하다가 빈자리가 나면, 괜찮은 자리가 나면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들려요.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을 막 주진 않는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준다. 물건 배송 속도가 느리거나 물건이 많아지면 잘못 배송하는 경우, 다른 집으로 잘못 가져다 주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리는 구역을 잘 안 준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1년 동안 잘못 배송한 게 총 2건, 그 중에 한 건 분실해서 17,000원 배상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지도카, 인입이라고도 하는데 CS, 뭔가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불만이 들어온 것들은 전부
그래도 같이 사는 가족분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물건이 안 왔다고 클릭을 했는데 다음날 제가 전화해보면 물건 찾았다고 하는 경우가 전부고, 제가 진짜로 잘못 배송한 건 2건밖에 없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루에 3만 보를 넘게 걷고 한 90층, 뭐 적으면 50층 정도 올라가는데 많으면 90층까지도 계단을 올라가는 이 구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보다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좀 편한 구역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 구역의 끝판왕은 요 5층짜리 아파트. 이 아파트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다른 빌라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니면 계단이 있어도 빌라 하나 올라갔다가 차 타고 좀 이동하고 단독주택도 주고 이런 식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텀이 길어가지고 근육들이 좀 쉬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5층짜리 아파트는 쉬는 시간 없이 정말 계속 오르락내리락 물론 물건은 많이 안 나와요. 하루에 10집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중에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어서 5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한 3-4번밖에 없지만 그래도 힘들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최근에 특전사 출신의 전역 예정자분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와가지고 하루 일을 하고 가셨어요. 군에 대해서 미래를 크게 그리셨던 분인데 최근에 전역을 마음먹고, 전역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냥 택배를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특전사 출신답게 정말 뛰어다니실 생각부터 하셨어요. 이게 기혼자분들 말고, 제가 김상훈님 채널에 나가서도 20대를 좀 언급했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고 있냐 이 얘기를 잠깐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많이 쓰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어떤 사장님은 BMW를 할부로 사셔가지고 그 할부금 갚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내고 계세요. 물론 벌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는 BMW 치고 많이 나가는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해외 ETF를 매수하고 15만원은 자동차 보험 적금,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되고, 제가 지금 자동차 보험 화물이어서 좀 많이 나오는데 180만원 정도 나와요. 자동차 보험 적금 15만원을 미리 들고 있고, 핸드폰 교체도 결국에는 나중에 해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 교체를 위한 적금도 미리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지금 제 이 데스크 테리어, 데스크를 꾸미는데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매달 30만원씩 6년 정도 적금을 부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6년 정도 모아서 6년 뒤에 또 한번 갈아엎어야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원금 26만원. 제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2.1%짜리기 때문에 갚을 수 있어도 절대 갚지 않는다. 그리고 나가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20만원. 솔직히 미혼이신 분들 중에 이거 두 개 합치면 월세 나올 수 있어요. 원룸 월세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기름값 30만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랑 주택 화재 보험 7만원 들고 있고, 식비가 한 6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통신비, 인터넷, 휴대폰 제가 2대 쓰고 있는데 2대 다 해서 10만원 정도 나오고, 남는 금액은 무조건 소비. 제가 이렇게 미리 쓸 돈을 다 적금을 드는 이유는,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지 않고 정말 많이 줄여놨어요. 신용카드 한도는 170만원. 그리고 제 신용도는 KCB 기준이긴 하지만 신용도 1000점에 이 나이스도 1000점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돈 관리랑 자산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해외 ETF 250만원은 미래를 위한, 노후를 위한 준비물이죠. 그리고 비상금도 꼭 가지고 계세요. 제가 비상금을 600만원 정도 따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 GPT를 통해서 제 자산에 대한 상담을 GPT랑 많이 했는데, 여기서 개선 및 제한 사항으로 비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보해라 이런 개선 사항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언제까지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택배 1년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자산관리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